자, 문제풀이 기출 OX 복습 문제 확인 시간입니다. 2주차죠. 자, 2주차에 뭐 했었죠? 1주차까지 착오했었고요. 2주차에는 사기강박하고 대리했죠. 다만 이제 오늘 OX 문제는 착오부터 복대리까지 지문입니다. 무권 대리에 관련된 지문들은 다음 3주차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착오와 관련된 건데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확립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이 되려면 요건이 세 가지죠. 첫째, 주관적 요건.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객관적 요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이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세 번째, 착오자에게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이죠.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중요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니다 라고 구별해 놓은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 부분이 아닌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 부족, 소유자 착오 또는 소유권 귀속의 착오라고도 하죠. 그리고 감유 등기 원인 무효.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럼 1번.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한 착오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닌 거,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니라고 한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번은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요. 예컨대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땅에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리면 을은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가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109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야,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처리하죠. 자, 어쨌든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고 상대방이 설령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이런 경우죠. 병이 갑을 기망해서 갑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손해가 생겼어요. 자, 이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즉 갑에게는 취소권이죠. 그리고 사기 강박을 한 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사기 강박을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취소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 뭐라 그러죠? 취소할 필요 없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단의 고의죠. 즉 사기나 강박을 하는 사람, 사기치는 놈, 강박을 하는 놈, 요 놈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고의가 2개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과실기망이나 과실강박이란 건 있을 수 없죠. 따라서 과실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죠. 4번도 틀렸죠. 5번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110조, 10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들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 말은 강박이한 소송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6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생기죠. 자, 이 도달이 뭐예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게 도달이죠.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걸 도달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7번. 갑이을에게 금전 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어요. 자, 갑이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요. 어떤 대리권을 줬냐? 돈 빌려와라.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받아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은 무슨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해지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7번도 틀렸죠.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라고 대리권을 준 적은 없죠. 그러니까 7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7번은 일반화시키세요.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할 권한까지 있습니다. 연기 권한 같은 거 없고요. 해제 권한 같은 거 없죠. 7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8번 대리권 소멸 사유죠. 대리권 소멸 사유와 관련된 조문 암기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127조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죠. 본사 대사성파죠.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고요.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흑연의 계시와 파산까지도 대리권 소멸 사유. 그러니까 5번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고 이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8번 틀렸고요. 9번 갑의 대리인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115조. 자, 대리인임을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니죠. 누구의 행위요? 대리인 자기의 행위죠. 이때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본다죠. 추정한다가 아니라. 따라서 9번 을의 의사표시는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라고 해야 되죠. 조문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죠. 본다고 추정한다는 다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증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민법적으로는 구별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소송법적으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10번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요.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래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죠.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번도 틀렸죠. 오늘 본 것들은요. 6번을 빼고는 깡그리 틀린 지문이네요. 그죠? 그래서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대리까지 OX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건대리부터 다시 OX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강의 듣고 교재 보고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을 하는 것만이 합격의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